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서 은행에 맡겨진 미청구 퇴직연금이 연간 1,1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2만 1천여 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 8천여 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요. 금액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1,106억 원을 기록했고요. 2021년과 2022년 말에도 1,200억 원을 넘기는 등 평균 1,1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수령 퇴직연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폐업을 했거나 퇴직연금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서가 가장 많았는데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미청구 적립금액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 인포에서 더 간소화된 절차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아직 퇴직 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미청구 내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어제 김진태 지사 주재로 제1차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9조 7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지원관 등이 모두 참석해 국비 확보 활동 계획과 주요 신규 사업, 주요 쟁점 사항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목표로 정한 9조 7천억 원은 올해 대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달 20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이고요.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등학교 학비와 급식비, 인터넷 비용 등입니다. 교육활동 지원비의 경우 초등은 46만 원, 중등은 65만 원, 고등은 72만 원 정도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177억 원을 투자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원형 보존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도내 18개 시군의 등록과 지정문화재 등 255개입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원형을 보존할 수 있게 정비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6분 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입법평가위원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미선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네. 조례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조례는요, 저희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지켜야 할 어떠한 그 규범 내용인데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거나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서 규정에는 규범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그 교과서에서 배운 거로는 제일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고, 네.
그 아래가 법률, 명령, 네. 규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라는 거는 지자체가 만든 법률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보통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금지를 규정을 해놓은 것이 많은데요. 네. 조례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 뭐 금지되는 것보다는 지원을 하거나 어떠한 도움이 되는 방향의 그런 내용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거고 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그 조례를 발의를 할 수는 있는데요. 네. 보통은 저희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발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위원장님이신데 현재 네네. 조례 입법평가위원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조례는요, 저희가 제정을 하고 나서요, 그 제정한 당시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여러 사정 변경 등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 제정 이후에 강원도의 실정이라든가 어떠한 그 지역 현안을 반영을 해서 분석하고 평가한 후에 만약에 그게 조례 당시보다 다른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정의 필요성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개정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서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네. 하기 때문에 입법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입법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죠. 바로 네. 이 법에 조례도 일종의 법이니까요. 그럼요. 이 법의 실효성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네.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 이건 뭔가요?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는요, 말씀 그대로 우리 그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 이 소관의 조례들이요, 현재 이 실제로 도민분들께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평가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강원형 조례 입법 평가는요, 총 6가지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에 대한 어떠한 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례 실효성의 문제, 아니면은 뭐 위임 범위에서 제정되었는지에 대한 조례의 적법성, 그리고 뭐 특정 계층을 혹시라도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조례가 아닌지에 대한 조례의 공평성, 이런 어떠한 6가지의 그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가, 저희 그 강원형 조례 입법 평가는요, 평가 이후에도 이 제시된 정비안을 바탕으로 해서요, 조례의 조문 하나하나까지 고민하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비를 추진하기 때문에요, 자치 입법의 영향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 강원도는 조례를 외부 기관이 아닌 자체 평가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이후에 이 사후 관리까지 이행해 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강원형 입법 평가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네.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강원도 조례가 강원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던가요? 그럼요. 그 도움되는 부분도 물론 많지만요. 네.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그 상위 법령의 내용 부분에 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산이 실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조례는 있는데 그것이 도민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집행부서에 이행 동료에 이런 어떠한 의견을 내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평가해 봤더니 실제 도민들의 삶과 이게 좀 맞지 않다. 네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조례를? 그럼요. 개정도 많이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은 폐지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지난
최초로 한 게 2021년부터 저희가 입법 평가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때까지 총 그 입법 평가를 한 게 536건입니다. 그런데 개정이라든가 폐지가 필요한 조례가 총 468건으로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많네요. 많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그 468건 중에서도요, 이 소관부서와 상임위원회에 이 입법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가 완료된 조례는요, 총 362건으로 대략 한 77%의 상당의 정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평가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당시하고 그 이후에 여러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강원도의 실정이라든가 그 현안에 반영을 해서 그 지역의 현황에 반영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게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개정을 해야 되고, 이게 솔직히 필요가 없다라면 폐지를 해야 되고, 네. 아니면은 사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네, 이것은 좀 이행을 해야 된다라면 이행 동의와 같은 의견을 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시의회라든지 경기도의회 같은 다른 시도의회와 이 강원도의 조례 입법 평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서울의 경우에는 입법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그 입법 평가 제도 자체는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총 우리가 17개의 광역시도 중에서요, 12곳만이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2개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요, 부산과 대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도 그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강원도와 같이 의회 주도로 입법 평가를 추진하는 곳은 10개의 광역시도 의회입니다. 그런데 10개의 시도 의회 중에서도요, 대부분은 사실은 전문기관의 그 용역을 맡겨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원도처럼 자체 평가를 하는 곳은 경기도와 제주도 단 3곳에 불과합니다. 네. 예, 그중에서도 우리 도는요, 이 입법 평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 관리까지 하는 유일한 지역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시스템이 옳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강원도는 자체 평가 이후에도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조례 개정까지 소관부서를 비롯해서 어떠한 그 상임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야말로 조례의 어떠한 그 완성도를 높이고요,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평가를 해봤더니 이게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네. 도의회 의결에 의해서 다시 개정을 하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네. 만약에 집행부, 도지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관님이 발의로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 그렇게 의견을 내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개정 그 내용을 이제 고친 다음에 발의를 해서 이제 의회의 의결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올해부터는 이 입법평가위원회 기능이 더 강화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입법평가위원회 현재 그 위원님들이요, 도의원 6분과 그다음에 입법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각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되신 그 의원님들은요,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법과 행정을 전공하신 교수님으로 선정된 외부위원 로 위촉되신 입법학의 전문가이자 대가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법제처 연구원이나 입법적체 담당관을 역임하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분들의 그 전문성이 더해지면은 어떤 더욱 완성된 그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 사정 검토제를 도입을 해서요, 위원들의 역할이 좀 더 능동적인 방향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이 사전검토제라는 것은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요. 의회에서 송부하는 입법평가 그 결과는 미리 받고요. 입법평가위원님들이 의회에 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의회와 입법평가위원님들 간의 그 다른 의견이 나온 조례에 대해서는요. 입법평가위원회 실제 심의할 때 쟁점 사항으로 안건을 올려서 네.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희가 이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총괄 부서가 의회 입법정책 담당관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조직이 올해 1월 1일자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2팀에서 3팀으로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전문 인력 보강이라든가 분석 강화로 입법평가의 그 완성도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네. 입법평가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입법평가위원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트레킹 도시 원주시가 3월부터 11월까지 2024 원주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원주시가 트레킹 도시를 선포했었죠. 네. 올해는 또 이 원주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운영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총 58만 명이 찾은 치악산 둘레길, 원주 구빗길, 원주 소풍길 등의 걷기길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걷기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원주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을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에코힐링 맨발 걷기, 원주 걷기 여행길 함께 걷기, 원주사랑 클린 워킹과 같은 걷기 프로그램들이 각각 월 1회씩 진행되는데요. 또한 지난해 처음 선보였던 원주 맨발 걷기 축제는 올해 총 4회로 확대 개최되고 6월에는 치악산 둘레길 140km 챌린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관광과 트레킹 도시팀 김도영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총 58만여 명이 찾은 치악산 둘레길, 원주 구빗길, 원주 소풍길 등의 걷기길 인프라 바탕으로 다양한 걷기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2일 운곡 솔바람 숲길에서 개최된 원주 맨발 걷기 축제 개회식에서 트레킹 도시를 선포하고 트레킹 도시 사업을 확산하는 등 브랜드화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원주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을 대내외에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걷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걷기를 통해 원주의 역사 문화와 생태 자원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올해 원주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 정말 다양한데 먼저 에코 힐링 맨발 걷기 프로그램 이건 뭔가요? 네, 원주시는 매주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먼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에코힐링 맨발 걷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원주시에서도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용화산 풍경길, 당구공원 둘레길, 운곡 솔바람 숲길 등 좋은 코스를 선정해 맨발 걷기 행사를 진행하며 맨발로 올바르게 걷는 방법, 주의사항 등의 정보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는 아름다운 치악산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원주 걷기 여행길 함께 걷기가 진행되는데요. 지난해 32만 명이 방문한 치악산 둘레길을 1코스부터 11코스까지 매달 이어 걷는 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주 토요일에는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도 챙길 수 있는 원주사랑 클린 워킹이 개최됩니다. 이 외에도 맨발 걷기 축제와 걷기 챌린지도 예정돼 있는데요. 원주시 관광과 김도영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해 행사는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500여 명이 신청해 조기 마감되었는데 맨발 걷기 강연, 맨발로 하는 게임, 길 맨발 걷기 등 참가자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행사였습니다. 올해에는 총 4회로 확대하고 향토기업, 걷기 관련 단체, 봉사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6월에는 치악산 둘레길 140km 챌린지 행사를 개최합니다. 치악산 둘레길 1코스부터 11코스까지 7일간 연결해서 걷는 프로그램으로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원주시 걷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원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건강도 챙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이 경칩인데요.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잖아요. 네. 이 걷기 좋은 계절에 밖으로 나오셔서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참고로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원주 걷기 여행길 안내센터로 전화해 신청해 주시거나 원주 종합운동장 내 2층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일정표 확인하신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3분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알아보죠. 강원일보 권순창 기자 연결합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가요, 체류형 야간 관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만든 상품을 선보인다고요? 네, 원주시가 체류형 야간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체류형 야간 관광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라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우선 강원관광재단과 손잡고 별빛이 내리는 요가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상지로 강원 감영이 선정됐습니다. 강원 강영에서 요가를 한 후 주변 10분 거리 이내 숙박시설에서 1박을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또 지역 대표 관광지인 간영관광지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나오라쇼를 대폭 개선합니다. 나오라쇼의 배경음악을 바꾸고 분수쇼도 보다 역동적으로 바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간영관광지의 대표 콘텐츠인 서군산 그랜드밸리는 10인승 캐빈 22대로 운영되는 산악역 에스컬레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서는 등 2단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장이 들어서는 통합 건축물에는 천당 그린 스마트 센터, 내수면 생태 전시관 등 풍성한 볼거리로 채워집니다. 원주시는 강원관광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에 포함된 치악산을 중심으로 트레킹 관광 활성화도 도모합니다. 앞서 원광수 시장과 최상현 강원관광재단 대표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관광 분석 데이터 자료 공유와 관광 수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전략, 원주시 축제 행사와 연계한 협약사업 발굴 등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강원관광재단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주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발굴할 것이라며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구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주시가 원주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원광수 시장을 비롯한 원주시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네이버를 방문했다고요? 네, 원주시가 원주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광수 시장과 관계자들로 구성된 원주시 방문단은 지난달 28일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빌딩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 원주형 AI 융합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등 17개 기관 기업이 참여한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업무 협약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방문단은 이날 로보틱스, AI,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살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와 나고노 네이버 케어 원장 등을 만나 네이버 케어에 활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등 AI 신기술과 스타트업 육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네이버의 고도화한 기술들을 공공부문에 접목해 혁신적인 시장 발전을 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원주 AI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이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네이버 측도 원주형 AI 산업 연구개발을 통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원주형 실리콘밸리 조성과 AI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등 공공부문에 네이버의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요?
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민주일반노동조와 강원본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는 지난 4일 원주시청에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28일 단체 협약에서 공단의 반노도적인 태도에 항의하기 위해 노조 측 3명이 불참했음에도 이를 과반수로 체결하고 노조 측의 요구안에 대해 대폭적인 삭제 등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노조는 공단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단체 교섭을 기존 단체 협약 수준에서 추가적인 요구 수용 없이 종료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다며 문구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되고 급기야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후퇴한 안을 노조 측에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사징계제도 개선, 평가급 격차 폐지 및 축소, 노동조건 및 복지제도 개선 등을 절박하고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